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센티움 학원에서 사회탐구 대표 강사 김기비고요. 그리고 이제 센티움 학원 이외에 대치권 학교들 지금 시대인자랑 니탐이랑 이제 다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은 뭘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보시면 이제 크게 큰 내용은 없고요. 통합사회라는 이제 교과목이 이제 처음이시니까 이제 요 교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이제 일주일간에 얘네들이 이제 고3 때부터 수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1 때 배우고 또 고3 때 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학교 사탐 내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강의 특징이나 수업 관리 방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통합사회가 총 이게 이제 통합 과목인데, 일단은 얘가 보통 법정 2수단위는 총 4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일주일에 4시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4시간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이 주변에서는 뭐 서초고나 반포고가 4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는 3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위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얘가 이제 3시간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3단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없어서 그래요, 학교에. 그래가지고 3단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한 단위 정도는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단위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3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가 결국은 이게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통합사회가 수능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영역의 대영역이 일단은 일반 사회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리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윤리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역사니까 사실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이랑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랑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한국사가 어차피 수능 필수고요. 동아시아 세계사는 선택 과목이니까 이번에 통합사회에서는 얘는 지금 제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크게 일반 사회랑 지리랑 윤리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지리가 한 50%쯤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리가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회가 한 40%쯤 되고요. 윤리가 10%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반 사회 영역, 지리 영역, 윤리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심화 과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지리랑 한국지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사는 정치랑 경제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이 있고, 윤리에서는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회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발췌돼가지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심화 과목이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수능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수능 문제를 그냥 던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너네 한번 그냥 등급 가리기 귀찮으면은 그냥 수능 기출문제 조금 변형해 던지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이게 독학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진짜 너무 한없이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온 학교들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나 학교 프린트 내용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 그냥 100점 나오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도 한두 문제는 어쨌든 간에 등급 산청을 해야 되니까 사실 수능 문제를 끌어다가 놓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튼 분위기가 뭐 통합사회, 뭐 한국사, 뭐 혼자 하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전교과 애들은 다 학원 다니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교과 애들 중에서 실적으로 독학으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사실. 완전 저도 이제 여러 학교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각 클래스마다 전교과 애들이 한두씩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당연히 100점 맞아오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이과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약간 이 과목이 찬밥 신세가 좀 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사회가 3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3단이에요. 하층 6단이거든요. 사실상 수시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거를 그냥 버리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요즘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놓쳐. 난 이거 갈 거야.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2학기 때 되면은 내신 경쟁이 덜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실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과과에서는 보통 내신 가더라도 1년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한 1학기, 2학기 중에 잘 나온 것만 제출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빠른 애들은 1학기는 그냥 놀고 2학기 때 올인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총 단원이 이제 몇 개 단원이 있냐면은 9개 단원이 있습니다. 9개 단원. 9개 단원이 있는데, 커서가 안 보이죠? 자, 9개 단원이 있는데, 1단원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단원이고요. 1단원은 의미가 없고요. 2단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보통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세계지리 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뭐 캐페네 기구분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파트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애들이 여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가 지휘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능 문제 던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내는 학교는 쉽게 내는데, 어렵게 내는 학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세계지리 파트 많이 힘을 쓰시거든요. 보통 대표적인 거 현대고예요. 현대고는 그냥 수능 특강 그대로 베껴가지고 수업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진짜 힘들어해요. 1학기 중간고사가 힘든 이유는 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지리라고 하지만 거의 지구과학에 가까운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제 선행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게 많죠.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한국지리 파트인데, 얘는 보통 1학기 기말고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여기가 한국지리 중에서도 인문지리라는 파트인데 좀 쉬워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오버하고 그럴 내용은 없는데, 이제 몇몇 학교들이 또 오버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단원이 있는데, 얘가 이제 난이도 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냐면은, 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내용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가르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이 없는 애들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배경 지식이. 이게 시민혁명이랑 이제 헌법에 뭐 있고, 뭐 무슨 권리가 있고 그런 거 배우는 건데, 이게 배경 지식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의 꽃이 바로 5단원입니다. 경제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여기 이제 합리적 선택의 기회비용이 있고, 그다음 국제무역에 무역이론이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랑 무역이론 때문에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보통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1학기 기말고사에 이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아마 현대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현대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압고나 청담고는 이게 저번 1학기 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고, 사실 이때는 애들이 이제 많이 들으러 나와요, 사실. 수업을. 이게 혼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니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학기 기말 때도 그렇고, 뭐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뭐 2학기 중간 때도 그렇고, 아니 이것만 하는 특강을 열어도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요 딱 기회비용이랑 무역이론 특강만 한 2회짜리 특강을 하면은 그래도 한 50명, 한 6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애들도 이거 안 되니까 들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거를 그래서 좀 선행을 듣는 이유, 요거 때문에 듣는 이유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1학기 정도, 혹은 뭐 2학기 중간까지도 가는데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단원에서 6단원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이 6단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보통 2학기 하거나 몇몇 학교도 1학기 때 기말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윤리거든요. 근데 제가 난이도 최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최상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세 개 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6차 교육과정 때. 그 공통사회라는 교과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로 부활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공통사회 교과목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막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과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학교 현장에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퇴임을 했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00년대 초학번들이 이제 통합사회 교과 연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못 가르치니까 일반 사회 전공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는 거고, 지리 전공한 사람이 한 명 들어가는 거고, 윤리를 전공한 사람 한 명 들어가면 하나 셋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윤리 전공자가 생각보다 학교 현장에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윤리교육과가 통틀어 봤을 때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귀하고, 그리고 사실 2학년, 3학년 과목 생활교육이랑 윤리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업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항상 놀고 계시는 이 두 분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2명, 1명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1명, 2명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3단위를 만드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래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특수하게 현대고가 이제 윤리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일반 사회 전공자나 지리 전공자가 이거를 그냥 모르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도 항상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바뀔 수 있잖아요. 학교 인적 구성원이. 뭐 이제, 물론 살이 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공기분 좀 잘 바뀌니까. 물어보거든요, 항상 제가. 야, 선생님, 3분 들어오시냐, 2분 들어오시냐? 3분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래, 너네는 이제 끝났어.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면 3분 들어오는 얘기는 이렇게 3명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7단원, 8단원, 9단원은요,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경제만 넘어가면은 이제 사실 통합사회는 그렇게 걱정할 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2학기 때 가면은 애들이 이제 통합사회를 많이 포기를 하죠. 왜 쉬워지는데 포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1학기 때 제가 너무 힘들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2학기 때 등급을 딸 수 있는 좀 더 꿀 같은 기회가 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요새 분위기가 이거를 뭐 혼자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할 애들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뭐 통합사의 내용이라든지 뭐 중요성이라든지 뭐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리면서 녹아냈기 때문에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1년 커리큘럼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조건 이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학생이 중학교 때 사회 성적이나 역사 성적이 어땠는지를 일단은 먼저 그것도 추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사회 역사가 어렵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애들 보통 일주일 전에 딱 책 펼치고 벼락치기 해도 뭐 90점은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안 돼 있다 뭐 한다면 그냥 사회나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학생으로 봐야 돼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이제 딱 1학기 중간 들어갔을 때 이거를 혼자 공부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러죠. 아,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 1학기 중간에 들어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좀 난이도 많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 애들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하다가 이제 한 시험 3일 전에 펼치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셨을 때 중학교 때 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어느 정도 심화돼서 올라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때 선행을 치놓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애들이.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이게 그냥 놔버리겠는 단위수가 적은 단위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셨을 때, 아,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까 사회 과목 약하고 그러면은 먼저 선행을 시키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안 하고 가면은 학교에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노는 거죠, 그냥 사실.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런 성향에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제가 그래서 고르라고 해요. 뭘 고르라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우리가 이제 학교별 내신 대회반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때를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친구들이 굳이 여기서 또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나는 그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고 이때는 혼자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 원데이 특강 같은 걸 해요. 왜냐면 이때 들었던 친구들 사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현대고든 앞고든 뭐 청남고든 뭐 반포고든 뭐 어디든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원데이 특강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총정리해주는 방식, 자료 좀 주는 방식, 그런 원데이 특강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때 듣고 특강 듣거나, 아니면 사실 이제 또 국영수가 안 되는 애들은 또 겨울방학 때 국영수 집중해 하잖아요. 그럼 또 이거 시간이 안 나와요. 그 시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냥 이제 일단은 국영 집중하고, 대신 이제 여기서 안 들었던 친구들은 1학기 중간 이 학교별 대비를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 애들이 이래요. 엄마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저도 1학기 기말 때 현대고 어머니들이 많이 통화하면서 들었더니까, 아니 저는 사회 과목 그냥 집에서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신기한 점수를 맞아오는 거예요. 48점, 40점 막 맞아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당황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 이제 보면은 이제 걔들이 공부를 했느냐, 집에서 혼자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1학기 기말 때 98점 맞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아다 놓고 시키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되는 애들은 솔직히 안 다녀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애들은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영수 하고 있고, 난 이거 갈 거야. 막 과학하고 있고, 그렇다고 과학 점수 잘 나온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간 기말 내시기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2학기 선행을 쳐요, 제가. 짧게. 그래서 요거 들은 친구들은 이제 요때 안 나와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 쭉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보통 이때 선행을 치는 게 여기 1학기 범위 선행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1, 2, 4, 5가 3단원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1, 2, 4, 5단원 하는 거예요. 1, 2, 4, 5단원. 왜냐면 1학기 때 가장 핵심적인 단원은 1단원은 이제 도입이니까 그냥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2, 4, 5단원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선행을 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특강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강들을 골라 들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맡겨두셔도 되지만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유리한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특수학교들 얘기, 그렇죠. 사단위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특수고 이야기들, 제가 이제 거의 다 담당했던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해시태그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거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어머님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극복하면 1등급이 되는 거고, 이게 극복이 안 되면 1등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대부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중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이 20명 나왔어요. 통합사회. 근데 그게 쉬웠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좀 많이 갈린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비단 모든 과목에서 미들 클래스가 없어요. 아예 잘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수학은 좀 덜 하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애들이 막 층층층층이 나눠지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치부하는 과목들이, 또 탐구 과목들,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통합과학도 잘하는 애들은 뭐 이미 다 선행 다 끝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그렇죠, 이런 식이죠. 그런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이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대학 가는 것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정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시로 일찍 돌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고민해서 뭐냐면은 1학기, 보통 이제 1학기, 1학년 1학기 내신을 돌고 나면은 대충 이제 등급 나오고, 얘를 이제 정시로 보내겠다, 수시로 보내겠다,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당장에 1학기 내신 끝나고 내가 정시로 보내야지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를 놀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시로 빨리 돌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일단은 1학년은 꾸준하게 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없고, 제가 여기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국사가 총 4단원 구성되어 있어요. 총 4단원. 아주 이쁘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이라는 얘기예요. 시험 범위가. 근데 사실 1학기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전근대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전근대사가 25%고 나머지 근대사가 75%인데, 전근대사 같은 경우가 이게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 단원에 밀어 넣었거든요.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학교 때 역사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이제 선생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삼국시대였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고려예요.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애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사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겨울방학 때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평소에 하는 거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애들 요새 시험 보는 게 일제강점기거든요.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2학기 때에는 통합사회는 쉬워지지만 한국사가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친 특징 비교는 지금 오늘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업데이트는 해놨어요. 이게 올해 2학기 중간 때까지의 지금 사항들이고, 사실 청담이랑 압권은 통합사회가 어렵게 안 나옵니다.
대신 이 학교는, 이 두 학교는 한국사가 지뢰 같은 학교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청담이나 안보는 통사는 쉬워요. 그런데 한국사가 굉장히 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한국사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고, 현대고는 둘 다 지랄이에요. 네, 둘 다 지랄입니다. 둘 다. 생각보다 현대고가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방안은 제가 뭐 딱히 소개할 건 없고요. 항상 이제 그런 거죠. 이 관리는 저는 이제 항상 원칙은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저는 과제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보다는 좀 과제에 좀 더 힘을 많이 주는 편이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제 수업은 이제 애들이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수업은 들을 시간이 없는데 자료만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팔거든요. 수업을 들어야 자료를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의들이 올해 진짜 많았어요. 자료가 좋으니까. 근데 자료가 이제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과제 좀 많이 주고 좀 어렵게 주는 편인데, 항상 제가 우리 조교들이 채점 다 해요. 채점은. 근데 틀린 문제는 제가 직접 다 첨삭해서 주고, 애들한테도 야 니들이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형광펜을 그어놓던 뭐 퀘스천 마커를 달아놓고 그럼 내가 해줄게. 포스트잇 붙여주거든요. 제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저도 이제 그걸 왜 하냐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애들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또 학교 다 합치면 200명 넘어가는데 애들이.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지 제가 애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링크라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봐라. 그냥 오디오만 들어라. 보지 않아도 오디오만 들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탐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그게 제 수업의 가장 최고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 문자 나가는 거예요. 요새 뭐 국영수 다 나가니까요. 그래서 애들 과제 수행 여부, 뭐 진도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오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의 상황을 잘 평가하셔서 이제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학기 중에 들을 건지를 고민하시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학기 중에 국영수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겨울방학 때 먼저 듣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